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우환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우한 폐렴에 대처하는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모습을 보니까 참 비슷한 점이 세 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첫째,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안 보이고 이를 총리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과거 등소평 이후에 한동안은 당 총서기와 총리가 적절하게 권력을 분담하고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집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에는 모든 권력이 시진핑 주석한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이 뭐든지 일만 생기면 시진핑 주석의 훌륭함, 시진핑 주석의 위대함을 찬양하던 그런 중국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이 우한 폐렴을 갖다 잡으라고 독려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현장에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지난달 28일 시진핑 주석은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이 문제에 직접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의 논조가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집단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난 거죠. 그리고 우한 현지에도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우한 현지에 내려간 사람은 2인자인 리커창 총리였는데요. 인민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총서기의 위탁을 받아들여 우한으로 내려갔다. 그럼 말이 좀 묘하죠? 하여튼 간에 왜 이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파장이 커지니까 이 안 좋은 일로부터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한테 이것저것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그래요. 어저께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세균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라. 그러면서 슬그머니 문재인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이번 사태의 어떤 컨트롤 타워다 그러더니만은 슬그머니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더 웃기는 거는 대깨문들의 행동이죠. 총리 보고 총리가 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총리를 갖다 비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총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이럴 때는 또 총리 탓을 하네요. 참. 그 다음에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우한 폐렴보다 정치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번에 우한 폐렴이 이렇게 확산되게 된 이유로다가 양회를 꼽고 있습니다. 양회라는 건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다음에 전국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국정자문기구인데요. 3월 달에 이 양회가 열리면은 중국 전역은 이제 정치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이 양회에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방향을 잡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공산당에서 방침을 결정합니다. 이 양회가 열리기 전에 각 지역별로다가 지역 단위의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데, 올 1월 중순에 우한에서는 바로 이 우한의 정치협상회의, 우한의 인민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한시 관계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이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 정치 행사에 가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 정치 행사에서 나온 일종의 보고서 선언문을 보면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갖고 경제 발전을 더하고 뭐 법치를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시진핑에 대한 찬양만 나오지 우한 폐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한눈을 파는 바람에 사태 초기에 이 우한 폐렴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1월 31일 날 그 뭐라고 그럽니까? 뭐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그러나요? 한마디로 검찰개혁, 그 다음에 경찰에 수사권 부여하는 거, 또 뭐 국정원 힘 빼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혁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회의를 주재했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했죠. 그러고 난 후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한 폐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거나 그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정부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소위 검찰 개혁, 그렇게 하면서 이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갖다 수사하는 검찰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데에 1차적인 관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한 폐렴보다 가짜뉴스 잡기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우한 폐렴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작년 12월 1일부터였는데요. 그 후에 한 40일 동안 중국 우한시 당국은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월 10일 날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 사실을 갖다 SNS를 통해서 알린 의료진 등 네티즌 8명을 갖다가 체포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날 이 우한 폐렴 와중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걸 갖다가 단속해라.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연합뉴스,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곳을 방문해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다가 가짜뉴스 단속을 갖다 주문했습니다. 검찰도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다 구속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물론 가짜뉴스 단속해야죠. 하지만은 이 정부가 걸핏하면 가짜뉴스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갖다가 차단하려고 그랬던 걸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닮아야 될 나라가 있고 닮지 말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러는 나라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우리는 최고 지도자만을 중하게 여기고 최고 지도자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만들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 나라를 갖다 닮아가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우한 폐렴보다 더 우리나라를 갖다가 망치고 있는 망국의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